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3년 공무원 선발 인원 감축은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처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 자, 2023년 어려운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인수위에서 계속 발표하는 거를 보자면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공무원 너무 많다. 연금도 개혁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정권의 의지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 분들은 뭐 국가직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차피 예산으로 다 통제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지면 그만큼 못 뽑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랬어요. 22년이 피크다. 22년 이후에는 줄어들 것이다. 그거는 이미 예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 그러니까 결국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뽑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방. 그러니까 왜 많이 뽑았냐? 경찰 같은 경우는 의경이 폐지가 되면서 의경 인력을 전부 다 경찰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천 명씩 뽑았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갑자기 뽑은 게 아니라 계획이 돼 있었다고. 의경이 폐지되니까 점차적으로 현직 경찰을 뽑아서 넣자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동대에 많이 갑니다. 기동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의무소방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22년 제대하면 다 끝입니다. 둘 다. 의경이나 의무소방.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은 원래부터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직으로 있는 경우에 불 나면 뭐 협조하고 뭐 어쩌다 보면 불 다 탑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인원들을 다 채워 넣은 거예요. 뭐 국민 1인당 소방관 몇 명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뽑았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는 사실은 정권의 의지가 좀 있어요. 군무원까지 해갖고. 군무원은 이제 국방 선진화 계획에 22년까지 채워 넣는 걸로 돼 있어요. 자, 다 뭐예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인구가 주니까 현역병들이 없죠. 그래서 현역병들이 하던 일들을 줄 중에 비전투 분야를 다 이제 뭐 민간에게 넘긴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경도 이제 군대 대신에 가던 거잖아요. 안 된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가지 마라 이거예요. 현역병으로 다 가라. 그 다음에 현역병들 중 옛날에 다른 일 하던 사람들 다 안 돼. 이제 전투병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군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을 쓰자 해서 군무원까지도 올해가 피크다. 그러니까 경찰, 소방, 군무원이 이미 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다른 직렬들은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늘어난 게 있어요. 세무 같은 경우 하는 일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걸 정해준 거예요. 이 일을 너네가 해. 그러니까 인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인원하고 다르게 1111명 국가직 국세청 1111명을 선발했죠. 요거는 이제 뒤쪽에 다른 법과 연결되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걸 너네가 해 이런 식으로 돼서 늘어난 거예요. 고용노동부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늘어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러면서 결국은 줄어드는 게 확실한데 자 이게 그동안 많이 뽑았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뭐 체감상 많이 뽑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 많이 뽑는 내년부터 적게 뽑는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의 반대는 적게죠. 아니죠. 사실 많이의 반대는 없어요. 그냥 보통으로 유지할 거냐. 보통은 또 뭐야? 없지. 그냥 퇴직자 숫자만 할 거냐 아니면 플러스해서 더 뽑을 거냐. 요 문제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합격생들 공무원 합격하고 다니시던 분들 중에 그만두는 면직자 이걸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거를 의원 면직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방송도 한번 했는데 면직자가 작년 기준에서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된 게 재작년 데이터죠. 재작년 데이터가 1만 명을 넘었다. 그 전에 뭐 6천 명, 5천 명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뽑았기 때문에 많이 그만두는 거예요. 많이 뽑으니까 많이 그만두죠, 당연히. 이만큼 캐파가 커졌으니까 그 중에 요만큼 퍼센트는 비슷할 수 있어도 그만두는 비율 인원수로는 많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2023년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도움이 되죠 또. 23년들을 위한 방송이라서 그래요. 올해 합격하신 분들 중에 그만두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추가 합격자 발표 이후에 그만두면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인원수가. 그럼 내년에 이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뽑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감축한다는데 어떻게 감축하냐, 그러면 공무원 있던 사람들을 자르냐, 지금 뭐 여가부 없앤다고 그러고 뭐 없앤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백수냐? 이제 아닙니다. 다 재배치해요. 재배치하는데 있는 사람을 자를 수 있는 방법 없죠. 일반 회사처럼 뭐 정리해고 이런 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채우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내 옆에 자리가 비었으면 한 명을 고용해서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인수인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만둔 사람들 뭐 가령 뭐 15,000명 나왔다. 그럼 15,000명의 자리를 안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5,000명 전부 다 안 채우면 공백이 있겠죠. 그러니까 7,000명만 뭐 채우겠다. 그래도 어쨌든 많이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는 아니지만 그 사람만큼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23년도에 뭐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보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면직자 수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1만 명이니까 재작년 기준이거든. 그게 작년에 발표했으니까 그럼 올해는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많이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냐면 사기업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채용을 늘려야 돼. 예, 정부가 새로 들어올 때 가장 중점을 하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이미 벌써 뭐 나오고 있으니까 공무원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사기업들에서 많이 뽑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소위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보험 삼아 구급 공무원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험 삼아. 보험이 뭐야? 일단 합격해놓고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뭐 임용유예가 가능하니까 임용유예 해놓고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거기 이제 합격하면 공무원 포기하는 거죠. 포기는 또 제일 쉬운 게 공무원이에요. 또 따져보면 신기하죠. 이쪽 회사 되면 이쪽 걸 그냥 포기하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기업 시장이 열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호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어쨌든 간에 많이 선발됐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많이 안 뽑는다, 많이 뽑는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얘기예요? 안 뽑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뽑을 거. 아예 안 뽑을 거냐. 공무원 제로. 선발 인원 제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2명, 3명, 가령 10명 뽑다가 5명 뽑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적게 뽑아요? 이러죠.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예전 과거로 돌아가는 정도. 많이의 반대는 적게가 아니라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인데 왜 이렇게 적게 뽑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원수만큼 뽑는 건데. 자,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단계만 오더라도 기회는 있는 거죠. 여기서 왜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상위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급 공무원 시험에 설마 이 사람들까지 왔어 하는데 있어요. 4년제 대학, 인서울 4년제 대학 상위권 학생들이 보험 삼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기업 시장이 열리면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이 방송 듣고 또 간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단 말이에요.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대기업에 한번 일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올해도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물론 합격할 사람은 합격할 사람과 경쟁률은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경쟁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상위권,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 경쟁자들이 없어지면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근데 문제는 안 뽑는 거예요. 안 뽑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죠. 1년 내내 공부했는데 그 직렬 안 뽑아요. 망한 거죠, 완전히. 21년 출입국 관리지, 22년 출입국 관리지 인원수 한번 보세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뭐 10명 뽑다가 5명 정도 뽑았다. 50% 감축이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왜? 공부하면 오히려 위쪽에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원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옛날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2등, 3등 뭐 한 20등까지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하죠. 그 친구들이 뭐가 아쉬워서 구급 공무원을 해? 하면 7급 공무원을 하든지 5급 공무원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지금 합격선을 보면 굉장히 높은 데서 형성돼 있죠. 물론 이제 그 중에 그 최상위권 아닌 분도 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야.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라도 공부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뽑기만 하면 문제 없다. 방금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역전할 수 있어요? 위에 사람들 안 들어와. 더더군다나 많이 안 뽑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보험 안 들어. 보험료 비싼데 뭐로 들어와요? 그죠? 아니 보험료가 비싸. 내가 받을 돈보다. 보험 들겠어요? 안 들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두 명 뽑는데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이게 내 목표가 아닌데. 구급 공무원이 목표가 아닌데. 집에서 자꾸 보라 그래서 그냥 보는 건데. 안 합니다, 이제. 나 그냥 그 공부할 시간에 스펙 쌓고 뭐 해서 대기업 갈게.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생들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수생들. 내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절실한 분들은 합격하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올해 뭐 내년 더 많이 뽑는다는데 내년 또 기회가 생길 거야 하면서 계속 2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진짜로.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 말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호재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사기업 채용이 늘리면 공무원 합격이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 어려운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진입 안 하신 분들도 알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하다 보면 잘 하시는 분이 생기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입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분들은 이제 경쟁자가 안 되죠. 경쟁 안 되니까 이미 내가 진입해 있다거나 내가 마음 먹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글로 가라. 난 내 길 가겠다. 우리가 뭐 공무원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몇 년 안 됐어요, 진짜. 이 붐이 일어난 게 몇 년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공무원 완전 새로운 시장이었어요. 보기만 있는. 그 사람들끼리 보는 시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대중화되고 많이 뽑는다고 계속 난리를 치니까 안 봐도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첫 번째 생각은 공무원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다르게 변하겠죠, 사람들 머리가. 야, 앞에 회사에서 사람 뽑더라. 거 가서 일해라. 일하다 보면 나중에 뭐 정규직시켜 해준대. 그럼 간단 말이죠. 왜? 월급이 많으니까. 월급이 공무원보다 많을 거니까. 갑니다. 가요. 그러나 이제 5번 올해처럼 공부하면 내년 힘들다. 올해나 작년, 재작년 무슨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선발 인원이 많어. 나에게 기회가 올 거야. 공부 좀 하다가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해라 그러면 아니 공부 안 해도 뭐 한 8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똑같이 뭐 한 85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다. 내년 더 높아질 수 있죠, 합격선이. 근데 뭐 아까 왜 더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면. 자,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시작하신 분들 10시간을 만약 공부했다. 사실 뭐 10시간 공부를 누가 했어요? 솔직히 못했단 말이죠. 6시간, 7시간밖에 못했어요. 진짜 합격하시는 분들은 12시간, 1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소위 얘기하는 아까 뭐 인서울에 뭐 머리 좋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점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쨌든 합격만 하면 공무원이고 합격 안 하면 공무원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중에도 나는 그런데 다니지만 난 공무원 하고 싶어 이런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머리 믿고 옛날처럼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공평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13시간, 14시간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 잔뜩 흐린 얘기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1등해서 합격할 거기 때문에. 내가 100점 맞았는데 누가 날 떨어뜨려? 101점이 와서 떨어뜨려요?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100점까지 거 맞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고시도 아니고 책에서 나옵니다. 책에서 나와요. 책 외우면 된다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로 의지하고 갈 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갈 건지, 아니면 빠져나가 버리면 상관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하지 마. 가. 근데 부정적인 생각 계속하면서 적게 뽑아서 난 망할 거야. 적게 뽑아서 망할 거야. 어쩌나 적게 뽑네. 나 망했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이 성공해요.
자, 그리고 무늬만 공시생 여러분들 이제 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예, 시장 문 닫았어요. 문 닫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든지. 이제 그럴 때예요. 대충 해갖고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